김포시와 대한항공이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한항공은 김포 고촌에 항공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김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자족도시로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인천시가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지역 건축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 증상 등 완치까지의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부평구의회가 최근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부평구의회는 인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포시가 최근 인하대와 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는데요. 이번에는 대한항공과 협력 관계를 맺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김포에 항공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김포시는 자족도시 발전을 위한 바탕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세진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협약식 현장에서 정리했습니다. 25일 오후 이곳 김포시청에서 김포시와 대한항공 사이 협약이 있었습니다. 협약의 골자는 양 기관이 김포 고촌 복합개발 사업지 안에 대한항공 관련 시설을 조성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 고촌 복합개발 주식회사 그리고 대한항공 측의 사자 간 업무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어 곧바로 김포시를 제외한 사업자 간 3자 합의각서, MOA 체결까지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고촌지구에 입주할 대한항공 관련 시설이란 항공운송, 항공우주 관련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인데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시설 입주를 위한 인허가, 제반 절차를 지원하고 고촌 복합개발주식회사는 사업지구 내 3만 3천 제곱미터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게 협약 내용입니다. 김포시는 이번 협약에 앞서 대한항공 측과 지난해부터 물밑에서 협의해 왔습니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인천 김포공항과 가까운 김포를 전략사업의 요충지로 보고 긍정적인 입주 의사를 전해온 걸로 파악됩니다. 양측이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대한항공 관련 시설을 조성한다는 윤곽은 드러났지만 어떤 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기업 시장 상황과 기관 협의에 따라 계획은 확장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또 시설 조성 외에도 기대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키우겠다는 것도 양측의 협의 사항에 담겼는데요. 자족도시 꿈을 꾸고 있는 김포시 입장에서는 여러 사업에 대한 계획,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이번 협약으로 주목받게 된 고촌 복합개발 사업은 고촌읍 신공리와 풍공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주거산업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46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주거지뿐 아니라 첨단 특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포시는 최근 인근 풍무 역세권 개발 사업지 안에도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내용의 MOA를 체결했는데요. 대기업과도 연이어 MOA를 체결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 이후에 우리 지역 공사 현장은 과연 안전한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서 지역 건축 공사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24일 민관 합동 점검단은 용현, 하객지구 내의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아파트 977세대와 오피스텔 902호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민관 합동점검단은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또 우리 같이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나 이쪽에서도 좀 뭐 감시 감독이라고 하면 좀 딱딱할지 모르겠는데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좀 지도를 해서 우리 인천에서는 사고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 점검반으로 나누어서 지역 내의 건설 현장 105개소를 오는 4월 5일까지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주요 점검 항목별 관련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인데요. 추락 위험 방지 조치와 구조물 등 위험 방지 조치, 또 시공 안전성, 부품 적정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건설업계가 아마 전화위복이 돼서 더 발전한 계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함으로써 또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우리가 몰랐던 걸,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또 한 보물 해가지고 건설업계에서 안전의 불감증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지역 코로나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847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 10,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도 11명 발생했습니다. 인천 지역 재택치료자 수는 55,580명입니다.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43%,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30.4%입니다. 25일 0시 기준 경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8,082명인데요. 전일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였지만 이보다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부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2,697명, 김포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1,984명입니다.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8만 1,960명이며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1.4%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매일같이 십수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증상은 어떤지, 완치 후에 후유증은 없는지, 또 재택치료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 있으실 텐데요. 네, 실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한 이틀 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PCR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제 주변은 아예 걸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염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은 것도 없고 따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감염 경로는 모르고. 목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코감기가 오고, 마지막에는 가래, 기침 가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감기의 종류가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붓고 코가 막히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 재택관리 치료사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침마다 이제 전화가 오세요. 오늘 증상이 어떤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아픈 데가 있는지. 저 타이레놀이랑 그다음에 종합감기약을 또 그때는 주셨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몸이 이상할 때마다 그런 섭취를 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택에서 혼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뭔가 아프거나 이럴 때 약이 어쨌든 바로바로 오지 않고 약간 이러기는 해서 좀 그런 게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누가 돌봐주질 못하니까. 정보 제공이 너무 안 됐어요. 뭐 어떤 재택 치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간략한 내용들은 문자로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화 연결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좁은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갇혀 있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그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8일째부터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은 감기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어떤 그런 증세들, 이게 뭐 후유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일부는 미각도 조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백신을 일단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까지 맞고 걸렸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3차 맞고 걸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많고 조금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그냥 잘 마스크 쓰시고 방역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의회가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나상길 부평구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의원 나상길입니다. 이렇게 뉴스 경인과 인터뷰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배경부터 좀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본 결의안은 2000년대 이후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주기적인 전염병 발생에 따라 인천 지역에 위치한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우수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공공의료 체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인천은 전국 7대 도시, 특별시와 광역시 중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와 병상 수가 2020년 기준 6위로 전국 7대 도시의 평균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주기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의하셨다는 점 충분히 배경은 좀 이해가 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들도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우리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위치한 대한민국의 관문 도시로서 신종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을 통한 감염병 초기 대응력이 필요한 감염병 예방은 전적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의 의료 현주수는 전국 7대 도시와 비교하여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와 병상 수가 열악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 국내 감염병 선제 대응과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하여 정부에서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여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의 보건 안전을 지키는 핵심 기관으로 양성을 요청하는 결의문입니다. 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해서 우수한 의료 인력들과 또 보건안전 핵심 기관들에 대한 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밖에 또 이런 노력들 외에도 어떤 계획들을 추후 준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월 17일 우리 부평구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근본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결의문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였고 부평구의 결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인천대학교 서명운동 캠페인, 또 지역 공감대 행동 등의 추진사항을 우리 인천지역 지방의회, 지방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구의회 나상길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2년 연속 국비 5조 원대에 도전한다는 소식인데요. 인천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5조 3,500억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2023년도 국비 확보 보고회를 열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과 아암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등 81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점검하고 GCF 컴플렉스 조성 등 7개 사업의 사전 절차 이행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